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웅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저번 주 상황과 이번 주 이슈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번 주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지표로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높다면 시장은 긍정 방향을, 반대로 예상치보다 적다면 시장은 부정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날 고용 지표 발표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되면서 사실상 호조로 보였습니다. 지표의 뜻과 결과만 보고 놓았을 때에는 상승해야 할 지수들이 반대로 하락세를 보인 것인데요. 즉,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으로 주식이든 펀드든 비트코인이든 주가가 상승하려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팽창한다면 주가는 긍정 반응을 보일 테고 반대로는 부정 반응을 보이겠죠. 특히 유동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이전에도 다들 알다시피 인플레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몇 번씩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에 비슷한 기사들이 있었죠. 인플레 도너스의 엔비디아 하락, 성장주가 크게 하락했고 이날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습니다. 즉, 지금의 시장은 앞에서 말한 고용뿐만 아니라 물가에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현재 이중책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책무의 목적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이중책무는 각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정하는데, 연준이 원하는 것은 물가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그리고 고용은 경제 안정의 최대치를 보이게끔 정책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금리를 조절해 가고 있었죠. 즉, 이러한 책무가 현재 통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요소이며, 이때 물가 쪽 핵심 지표는 소비자 생산지수 일명 CPI와 고용 쪽 부분에서는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지려면 미국의 기준금리 레벨을 낮추기는 원하지만, 이번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웃도는 값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번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죠. 12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 10만 불을 달성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불이 붙던 시점은 9월입니다. 이때 당시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자극했고, 또한 대선이라는 이벤트에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 심리로 10만 불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하지만 작년 12월 18일 최고점을 만들어 놓고 현재 92K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이날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 중인데, 바로 이유는 최고점이었던 당시 12월 18일 미국 FOMC 영향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날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bp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사실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긍정적이지만 시장은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확정 시피하듯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었으니까요. 즉, 선반영된 금리 인하라 사실 이날 FOMC에는 금리가 아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파월의 발언과 더불어 나오는 24년 마지막 연준의 점도표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파월이 시장을 보는 관점, 즉 기자들과 소통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점도표부터 설명하도록 보겠습니다. 저번 회의에서 이런 기사 문구가 보입니다. 매파적 FOMC 또는 금리 인하라고요. 이날 매파적 FOMC라고 부르는 이유는 점도표 때문입니다. 점도표는 1년에 8번 하는 회의에서 4번 나오는데요. 3월과 6월, 9월, 12월에 해당하는 날짜에 발표되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이 당시 첫 금리 인하였던 24년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와 동시에 점도표가 발표되었는데, 9월 점도표에서는 예상하는 미국의 2025년도 적정 기준금리를 3에서 3.5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2월 점도표, 12월 FOMC에서는 이 점도표 부분이 크게 바뀝니다. 4에서 4.5로 수정된 거죠. 즉,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올해는 9월엔 4번 정도 예상했지만 12월 점도표가 발표되고 나니 2번 정도로밖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간다는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이날 매파적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 현 시점 저번 주부터 미국의 기준 동결이 꽤 큰 수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지표까지 호조세로 나오면서 사실상 이번 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금융시장 유동성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물가지표 CPI, PPI가 예상치보다 하위 또는 부합하게 나온다면 사실상 이번 1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분 있을 겁니다. 작년 9월 파월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되었다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 이후 통화 정책은 물가보다 고용을 위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즉 물가 지표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안 줄 텐데라고 말이죠. 근데 왜 CPI를 봐야 되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2월 FOMC에서 파월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물가도 보겠다는 말을요. 즉 연준이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후퇴된 것입니다. 즉 다시 고용뿐만 아니라 물가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이라는 이벤트가 있지만 바로 앞 이번 주 수요일에 CPI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 물가지표마저 예측치와 거의 동일시 된다면 금리 동결은 예상된 수준이 되겠지만 혹시 몰라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나온다면 1월 FOMC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추후에 예상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낼 텐데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고 앞에 있을 1월 28일부터 1월 29일에 열릴 FOMC에서 사실상 금융시장이 환호할 만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전인 물가지표 발표 일정일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비트코인 10만 불이라는 가격을 달성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이후에 조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취임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한다고 모든 게 행복할까요? 그날 단기성 재료로 약간의 가격 상승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멘텀이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트럼프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즉 가상화폐 거품은 대선 때 다 보여준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비트 우호 정책을 면밀히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한다고 했기에 기대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촉발한 것이지 막상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즉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파이넥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번 출범은 BTC의 즉각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 그의 정책 등이 추후 장기 관점으로 가상화폐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여기 써져 있네요. 즉 트럼프 취임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추후에 나올 정책 등이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1월 FOMC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즉 더 앞에 있는 물가 지표부터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